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차함수의 활용과 관련된 내용 중에서 첫 번째로 공부했던 내용은 이차 함수의 일반형이라는 y는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의 그런 그 특징에 대해서, 성질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살펴봤었죠. 자, 이번 시간도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이차 함수의 활용 계속 이어지고요.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이차 함수의 활용에서의 내용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럼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이차함수 y는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의 그래프가 x축과 만난다고 했을 때 그 x축과 만나는 교점의 x좌표를 어떻게 구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차함수의 그래프를 갖다가 이렇게 좌표평면상에 이제 그려봤더니 만약에 이런 모양이었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이 이차함수의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이 교점의 이 좌표, x좌표, 특히 x좌표에 우리가 이제 관점을 갖고 지켜보려고 하는데 이 x좌표는 어떻게 그러면 구하면 되느냐? x축과 만나는 점에서 y 값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게 이제 y축인데요. 자, x축과 만났을 때 그 y좌표는요, 얘하고 얘 둘 다 마찬가지인데 y좌표가 0이라는 겁니다. 0.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차함수의 그래프를 좌표평면상에 이렇게 그렸을 때 x축과 만나는 교점의 좌표를 구하고 싶으면 y에다가 뭐를 대입해라? 0을 대입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이 y에 0을 대입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식이 어떻게 되느냐? ax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 나오게 되겠죠. 자, 그렇게 바꿔놓고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2차 함수에서 갑자기 뭐로 바뀌었습니까? 2차 방정식으로 바뀌었죠. 자,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자,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우리가 그림을 그렸을 때 x축과 만나는 교점의 x좌표는 y에다가 0을 넣었을 때 생기는 2차 방정식의 x와 똑같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을 조금 정리해보면, 자, 2차 함수 y는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의 그래프와 x축과의 교점의 x좌표는 y에다 0을 넣어서 x값을 구해보면 됩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겠죠. 자, 밑에 있는 필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문제 보시면, 자, 2차 함수 y는 x 제곱 마이너스 7x 마이너스 8의 그래프와 x축과의 교점을 각각 a, b라고 했을 때 a, b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먼저 이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교점을 구하려면 y에다 0을 넣으라고 했죠. 그래서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해보면 되는데, 자, x제곱 마이너스 7x 마이너스 8은 0. 자, 그러면 x제곱의 개수가 1이니까 4번 공식이겠죠? 자, 1하고 8이 되겠습니다. 자, 둘 중에 마이너스를 8한테 주면 이게 더해서 마이너스 7이 가능하죠? 자, 그래서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8은 0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x는 마이너스 1과 8이 되죠. 자, 그림을 대략적으로 그려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x축과 만나는 교점이 마이너스 1과 그 다음에 8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x제곱의 개수가 양수인 걸로 봐서 그래프는 이렇게 밑으로 볼록한 형태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때 이 점을 a라고 하고 이 점을 b라고 하면 a와 b 둘 사이에 거리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게 1이고 이게 8이니까 자, 누가 되겠죠? 자, 그런데 거리라는 것은 수직선에서의 거리라는 것은 큰 쪽에서 작은 쪽을 빼서 구하는 게 여러분들 실력 향상에 도움 많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렇게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서 마마 해가지고 이렇게 플러스 9라고 하면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 이렇게 구할 수도 있고 이렇게 구할 수도 있겠지만 자, 밑에 방법처럼 하는 그런 습관을 들여본다면 다른 반원에서도 여러분들이 실력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세 가지를 배운다고 했는데요. 자, 두 번째 내용 들어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내용은 자, 2차 함수의 그래프에서 A, B, C의 부호는 어떻게 정하는가라고 했습니다. 자, A의 부호 결정하는 방법, B의 부호 결정하는 방법, 그 다음에 C의 부호 결정하는 방법,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여러분들 뭐 여러 가지로 이 부분에 대해서 강의하는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지만, 자, 선생님은 여러분들한테 실제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하는 방법을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차함수 y는 ax의 제곱 플러스 bx c의 그래프가 다음과 같을 때 abc의 부호를 말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프는 선생님 마음대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선생님이 그래프를 이렇게 그렸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졌는데요. 자, 이차함수는 이 꼴입니다. 자, 그러면 A 부호, B의 부호, C의 부호를 결정하라는 거 아닙니까? A 부호, B의 부호, C의 부호. 자, 먼저 A 부호부터 결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동안 여러분들이 공부한 거 이제 실력 발휘할 때가 왔습니다. 자, A 부호는 어떻게 결정하면 되죠? 요거는 그래프의 모양을 결정하는 거라고 그랬죠? 자, 지금 그래프의 모양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래로 볼록하죠? 자, 아래로 볼록하다는 것은 A가 0보다 어떨까요? 결정하셨습니까? 그렇죠. 0보다 커야 되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B는 모릅니다. 자, 그리고 C부터 하겠습니다. 쉬운 거부터. B는 모르니까. A는 우리가 너무나 많이 공부를 했기 때문에 쉽게 파악할 수 있어서 한 거고요. 자, B는 잘 모르겠고, 자, C로 갑니다. 자, C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느냐면요. 이 C를 구하려면, X에다 0 넣을까? X에다 0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A하고 B가 모조리 사라져버리죠? 자, 그럼 삼성만 남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뭡니까? 이 C는 이 이차함수의 그래프가 y축과 만나는 y절편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x에다가 0을 팍 넣었을 때 y절편은 여기잖아요. 그러면 이 위쪽은 y가 0보다 크고요. 자, 밑에 쪽은 y가 0보다 작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얘는 플러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b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 b를 우리가 어떻게 결정하냐는 거죠. 자, 이 B를 결정하는 방법은 여러분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꼭지점이 어디에 있느냐입니다. Y축을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에 있느냐 왼쪽에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자, 이렇게 오른쪽에 있는 경우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자, 선생님이 예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예전에 그 선생님하고 같이 그래프의 꼴을 갖다가 공부를 할 때 이런 걸 배운 적이 있습니다. 자, x-1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2 뭐 이런 것들을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조금 더 현실성 있게 이걸 마이너스로 한번 바꿔볼까요? 자, y는 x-1의 제곱 마이너스 2라는 그래프가 있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요거는 x의 제곱 마이너스 2x 자 이거 제곱을 해주게 되면 플러스 1이 되고요. 자 뒤쪽에 마이너스 2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 x 제곱의 개수가 뭡니까? 1이죠. 양수. x의 개수가 뭡니까? 음수. 이렇게 됩니다. a와 b의 부호가 어떻죠? 다릅니다. 이렇게 꼭지점의 좌표가 이 y축을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에 있는 경우는 A와 B의 부호가 반대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A가 0보다 컸으니까 B는 당연히 어떻게 될까요? 0보다 작겠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선생님, 그럼 꼭지점이 왼쪽에 있는 경우는 부호가 똑같다는 얘기입니까? 자,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예전에 선생님하고 했던 거 또 하나 생각하면 됩니다. x 플러스 1의 제곱, 자, 마이너스 2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이거 플러스는 어떻게 됩니까? 꼭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입니다. 마이너스 2. 뭐 2쯤 된다고 이제 생각해보고 그래프 이렇게 한번 그려보죠. 자, 그러면 얘를 플러스는 어떻게 되느냐? 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인데 뒤에 마이너스 2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자, 즉 x 제곱의 개수인 a와 x의 개수가 서로 어떻습니까? 부호가 똑같죠. 이렇게 부호가 똑같으면 꼭지점의 좌표가 y축을 기준으로 왼쪽에 있어야 되고요. 자, 다른 경우는 오른쪽에 있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서 b를 구하면 됩니다. A는 너무 쉽죠. 우리가 그동안 공부한 게 있어서. 자, 그리고 C는 Y절편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 걸 괜찮죠. 자, 그 다음에 B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A하고 B의 부호를 가지고 결정하는 건데 그 결정하는 내용이 꼭지점이 오른쪽에 있느냐 왼쪽에 있느냐입니다. 오른쪽은 반대고 왼쪽은 같아야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 문제 더 풀어보겠습니다. 자, 만약에 이런 그래프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A의 부호, B의 부호, C의 부호는 어떠냐고 했을 때, 자, A의 부호는 어떨까요? 자, A의 부호 같은 경우는 지금 그래프의 형태가 위로 볼록입니다. 자, 그러면 A는 0보다 작아야 되겠죠. 자, 그리고 꼭지점이 어디 있습니까? 왼쪽에 있죠? 왼쪽에 있을 때는 뭐라고요? A와 부호가 같아야 된다. 자, 그러면 막바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까는 못했지만 이제 가능하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C의 부호는 뭐라고 했느냐?
x에다 0을 넣었을 때가 y축과 만나는 저 O x축을 기준으로 위에가 0보다 큰데 올라가 있네. 그러면 c는 0보다 큰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자, 2차 함수의 일반형 ABC의9를 판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세 가지 내용을 살펴본다고 했는데요. 자, 이제 세 번째 마지막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이냐? 자, 2차 함수의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점의 개수가 주어질 때 꼭지점의 y좌표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들 2차 함수가 있는데요. 자, 표준형으로 일반형으로 나온 형태를 내가 표준형으로 고쳤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p, q가 될 텐데요. 일반형으로 나오면 표준형으로 고쳐서 이해를 하면 훨씬 수월하겠죠. 자, 그러면 그래프의 형태는 여러분들 항상 세 가지 경우가 있을 겁니다. 뭐 첫 번째가 뭐냐? 그래프가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때, 두 점에서 만날 때 첫 번째 경우가 하나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래프가 x축과 한 점에서 이렇게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점에서 만나고 있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그래프가 x축과 이렇게 만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이 뭐가 되느냐? 이게 다 꼭지점입니다. 지금 P, Q, 그 다음에 여기도 자 P, Q, 그 다음에 이 꼭지점도 마찬가지로 P, Q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알아보려고 하는 것은 이차 함수의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교점의 개수에 따라서 y값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려고 합니다.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면 이 y값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x축 밑으로 내려갔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x축 밑으로 내려갔으니까 이 q가 0보다 작겠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x축과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y가 0이겠죠? 자, 그리고 x축과 만나지 않는다. 즉 위로 이렇게 올라가 있는 상태다 그러면 q가 0보다 클 겁니다. 자, 이런 형태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자, 선생님이 지금 예를 든 것은 이 a가 0보다 큰 그래프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는데요. 선생님, 그러면 도대체 이 내용이 어떻게 실전에서 사용이 되나요? 자, 그 문제를 선생님이 준비를 했습니다. 자, P문제 보시겠습니다. 자, 이차함수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k-3의 그래프가 x축과 접할 때, x축과 접할 때라는 이런 내용이 주어집니다. 자, 그랬을 때 상수 k의 값을 구하라. 이런 문제죠. 일반적으로 나왔을 때는 선생님이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표준형으로 바꿔줘야지만이 그 이차함수의 그래프를 이해할 수 있다고 보고 있죠. 자, 그러면 이걸 표준형으로 바꿔봅니다. 표준형으로 바꾸는 방법, x제곱의 개수를 묶습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기 위해서 2로 나누는 건 마이너스 1인데요. 자, 그거를 제곱한 만큼 더해주고 제곱한 걸 빼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x-1의 제곱이 되고요. 자, 마마 뿔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k-2가 되겠죠. 그러면 꼭지점의 좌표가 어떻게 되느냐? 1,k-2, 1,k-2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 2차 함수의 그래프는 x축과 접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세 가지 배운 것 중에 두 번째였죠? x축과 접하면 y좌표가 어떻게 돼야 된다? 0이 돼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k-2가 0이니까 k는 2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k값을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이 2차 함수의 활용 세 가지 내용 배웠는데요. 자, 그 내용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두시면 2차 함수 활용과 관련된 난이도 있는 문제도 아주 쉽고 편안하게 풀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또 2차 함수와 관련된 또 다른 내용으로 우리가 만나도록 하겠습니다.